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달리오의 세계 변화의 질서, 이 가운데서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현재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은 어디입니까? 이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죠. 이 T자는 경입니다. 경. 저는 이거 잘 읽지도 못하겠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부는 145.8경 달러나 되네요. 그리고 중국은 85.1경.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중국과 미국이 세계 전체의 부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되냐고요? 한국은 아직도 너무나 미미합니다. 세계의 한 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에 굉장히 빨리 부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1500년대 명나라 이후에 중국은 침체되고 세계 제국의 반열에 올라가질 못했죠. 그러다 최근 200년 만에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보시면 어때요? 1800년부터 지금 2000년 사이에 한 단계 쭉 내려갔다가 1900년 중반 이후로 갑자기 굉장히 모든 지표가 급격히 부상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뭐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 산출량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이 중국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분석은 2000년도까지인데 지금은 2023년이죠. 특히 중국이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흔히 말하는 코비드 제로, 코로나를 환자를 하나도 발생시키지 않겠다, 이런 정책을 써서 국가를 완전히 봉쇄했죠. 이 결과로 인해서 최근에 중국이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 올해 2분기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0.8%에 불과했어요. 그 연율로 따지면 이거를 4를 곱한다 할지라도 4% 미만이 되죠. 중국 경제에 있어서 4% 미만 성장하는 것은 거의 침체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나타나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는 중국이 2020년대 거의 그렇게 이렇게 높았던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뿐이겠어요? 중국은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심각한 여러 가지 갈등과 견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레이 달리오가 분석한 2000년까지 자료를 보면은 중국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대로 급격히 부상하는 정점에 가까이 가는 그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처음에 이렇게 갑자기 부상하면서 번영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레이 달리오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대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고 계층 간의 소득과 부의 불균등,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번영이 정점에 달하는 시점에 되고, 그 뒤부터는 이제 점차 부채 거품이 꺼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서 강대국이 쇠퇴하는 것이죠. 부채 문제가 왜 심각하냐? 여러분, 남의 돈을 빌려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성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채는 결국 갚아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그게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나 국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대체로 부채의 거품이 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이 달리오의 분석과는 달리 최근에 이미 중국이 거의 정점에 와 있다, 피크가 됐다, 피크 차이나가 와 있다는, 피크 차이나에 달했다는 가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비드 후에 자체 경제 성장률이 낮고 미국의 전방위 규제로 인해서 첨단 산업은 물론이고 모든 산업 부문에 중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한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인 발표로
25% 이상 달하고 있고 해외 투자가 이탈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빠져나가느라고 지금 러쉬가 일어나고 있죠. 올해 2, 4분기에 중국의 해외 투자는 전년에 비해서 무려 87%가 감소했습니다. 또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도 많은 한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러가 강세인데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이자율을 내려야 되지만 이자율을 내리면은 위안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환율이 너무 올라가고 위안화가 평가 잘하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중국은 시진핑의 장기 집권 통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중앙정부에 너무나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경제는 이미 피크를 찍었다. 이제 중국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중국과 경제 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빨간색의 국가들은 그 국가의 무역 중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들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대한민국도 들어있습니다. 브라질도 들어있고요.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크 차이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낙관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피크 차이나 문제가 아니라 피크 코리아 문제는 부각되지 않을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떠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로 갈등이 많고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금리에다가 경제 성장률은 낮습니다. 여러분 금리가 높고 성장률이 낮으면은 자연스럽게 소득과 부의 불균등이 생깁니다. 고금리는 부채가 많은 저소득층한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한테는 오히려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교육 평준화의 부메랑으로 빈부가 세습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인 역동성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 계층에 대한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더 쉽게 얘기한다면 3만 달러의 터널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은 2017년에 3만 달러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성장률이 2%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2%씩 성장해가지고 3만 달러가 4만 달러가 되려면은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다 알고 있는 대로 저출산, 노령화, 양극화.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여성이 평생 동안에 얼마나 출산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인데 작년에 이게 0.7이 됐어요. 인구가 현상 유지를 하려면은 대체로 1.2나 1.3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0.7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입니다. 올해는 0.6을 찍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비대칭이 되고 있죠. 고령화되면서 젊은 층은 적죠. 연금 재정은 고갈되고 있죠. 노사관계는 경직적이죠. 개방과 혁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연금도 개혁해야 되고 건강보험도 개혁해야 되고 노동 개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갈등만 심화되고 있고요. 게다가 국제 정세가 더 심각해지고 있죠. 북한은 날로 호전적이고 이제 세계가 새로운 냉전 체제로 돌입하고 있어서 국가 안보도 걱정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잠재 성장률 그림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뭐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적인, 물적인 자원을 모두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이 최대치입니다. 이것 자체가 내려가면은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잠재 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에는 5%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2%에 불과하고요. 이것이 곧 1%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정말 대단한 개혁을 통해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는다면은 중국의 피크 차이나가 아니라 피크 코리아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오가 분석한 2000년 이후에도 세계는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아주 적고 자원도 아주 적은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요, 작년에 소득이 1인당 10만 불을 돌파했어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했느냐? 제도, 규제, 개혁 이런 혁신을 통해서 세계적인 대기업을 많이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원이 많다든가 인구가 많다든가 이것만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서 변화하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서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낙관적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크 코리아가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혁신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